이번엔 테스트 유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유형은 그 테스트 목적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테스트 목적에 따라서.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테스팅을 할 수가 있고요.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돌아가느냐 이런 거에 대한 테스팅이 가능하고요. 호환성, 신뢰성, 사용성처럼 딱 기능은 아닌데 어쨌건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비기능적인 테스팅이 있습니다. 비기능적인 뭐 품질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테스팅이 있어요. 그냥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에 대한 구조나 아키텍처에 대한 그런 테스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능, 비기능, 구조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변경 내용에 대한 테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확인 테스팅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변화에 의해서 기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반복해서 테스팅하는 리그레션 테스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테스팅 유형은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다시 여기 봤더니 기능적 그리고 구조적 테스팅은 소프트웨어 모델을 활용해서 하는데, 기능적 테스팅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자주 볼 얘기예요. 명세 기반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명세 기반 기법. 그러니까 명세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서가 되고 기능적이면 뭐 스태틱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세. 명세가 나오면 어쨌건 문서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내부는 신경 안 쓰고요. 이렇게 뭐가 들어오면 뭐가 나와. 요것만 가지고 이제 기능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팅이에요. 일반적으로 프로세스의 흐름 모델이나 상태 전이 모델, 평문 언어 명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그다음 구조적 테스팅.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if문이 이렇게 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 기반 테스팅이라고 할 거고요. 구조 기반 테스팅은 소스를 가지고 테스팅하는 겁니다. 그래야 일로 탈지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거야 뭐야 이렇게. 아까는 이 내부는 돈케어였는데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이제 블랙박스가 아니라요. 이걸 이렇게 가려놓고 하는 테스팅이 아니라 이걸 진짜 까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화이트 박스라고 해요. 그래서 제어에 대한 흐름 모델이나 메뉴 구조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요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보면 목적에 따라서 하던 애 중에 기능 테스팅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보면 문서화되어 있거나 테스터가 알고 있는 기능과 특징, 그죠? 그런 기능과 특징, 그리고 그것들과 특별한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서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런 상호 운용성을 수행하며 그 모든 테스트 레벨에서 수행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능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무엇을 수행하느냐 이거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명세 기반 기법을 씁니다. 명세 기반 기법. 그러니까 블랙박스 테스팅이라고 했죠. 명세 나오면 블랙박스입니다. 깜깜이 테스트죠. 자, 어쨌건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테스트 조건과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외부적인 행동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갔을 때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얘가 어느 흐름을 타느냐 이런 거는 갑자기 확대가 되네요. 어느 흐름을 타느냐 이런 거는 큰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 테스트는 명세 기반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블랙박스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수행하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테스팅으로는 보안성 테스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악의적인 코드와 같이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감지해내는 거죠. 그래서 뭐 보안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혹은 진입점이 어떻게 되느냐, 트랩도어가 있느냐, 이게 일로 들어오는 점들 있죠. 트랩도어나 뭐 백도어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보안 관련 평가로 가용성이나 무결성, 기밀성, 부인 방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보안 테스팅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비기능적인 테스팅. 여기 보시면 비기능적 테스팅은 앞쪽에서 보시면 기능 테스트는 무엇을 수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비기능적인 테스팅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이나 부하, 그 다음에 스트레스 테스팅, 그 다음에 사용성, 유지보수성, 신뢰성, 이동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테스팅하는 것들을 비기능 테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그 지식하고요, 그다음 도구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기능적 테스트도 모든 레벨에서, 아까 얘기했던 단위 테스트부터 해서 쭉 있는 그런 모든 테스트 레벨에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척도 또는 비율로 정량화해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측정하도록 하는데, 정량화한다는 건 뭐예요? 숫자로 만든다는 거죠. 100%, 몇 개 완성, 뭐 이런 식으로 정량화를 해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품질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얘네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사실 여기에다가 사용성까지. 사용성이 있네요. 잠시만요. 기능. 기능성까지 해가지고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이라고 하는 이런 애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테스팅을 이제 평가합니다. 품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거죠. 신뢰성 얼마나 믿을만하느냐, 얼마나 사용성,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하느냐, 효율성, 이걸 씀으로써 얼마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느냐, 유지보수하기 얼마나 편하느냐, 얼마나 쉽게 옮겨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품질, 소프트웨어 품질을 나타내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비기능적인 쪽에서 이런 거고요. 그리고 기능성, 얼마나, 그죠? 얼마나 잘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잘 수행되느냐, 이게 기능성입니다. 그래서 그 6가지로 소프트웨어 품질을 이제 평가해요. ISO 쪽에서 나온 그 참조 모델이 있는데, 거기서는 요거를 다 수치로 바꿔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구조적 테스팅이라고 해서 구조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있을 때 테스트 케이스가 이쪽을 탈 수도 있고 이쪽을 탈 수도 있는데, 이게 이쪽을 다 해서 이쪽을 다 커버했느냐?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방향이 1번, 이쪽을 타고 1로 가는 2번, 혹은 여기 이렇게 있으면 3번, 4번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여기 더 있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특정 유형의 구조에 대해서 그 얼마나 이걸 커버했느냐라고 하는 커버리지를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테스팅의 보장성 또는 충분함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인 테스트 유형이 구조적 테스팅이에요. 커버리지라고 하면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구조가 테스트 스윗이 뭐죠? 테스트 스윗은 테스트 케이스를 여러 개 묶어놓은 게 테스트 스위트죠. 그거에 의해서 테스트된 정도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테스트 케이스가 테스트 됐느냐, 이게 커버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팅의 충분함을 100%로 표시해서 얼마나 커버되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족하면 추가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구조적 테스팅 역시 모든 테스트 레벨에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구조적 테스트 기법은 일반적으로 화이트 박스 테스트라고 하죠. 왜냐면 내가 이 모양을 알아야 여기를 탈지 여기를 탈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화이트 박스 테스트라고 하고 시스템 아키텍처 이런 구조에 기반을 해서 수행을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나 메뉴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보통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메뉴 구조들은 인수나 시스템 테스트 레벨에서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이나 리그레션 테스팅 이제 뭔가 수정을 했어요. 고쳤어. 그러고 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일단 확인 테스팅이 뭐냐? 확인 테스팅은 결함이 발견이 되면 그걸 수정할 겁니다. 그냥 뭔가 문제 있으면 수정하겠죠. 수정을 하고 소프트웨어가 원래의 결함이 잘 고쳐졌는지 성공적으로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고쳐냈겠죠. 이렇게 뭐 어떻게 고쳤을 거예요. 그럼 얘가 잘 수행되는지 테스팅하는 거,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테스팅이라고 해서 이거를 확인 테스팅, 컨펌 테스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팅하는 거를 확인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디버깅은 테스팅이 아닌 개발이고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디버깅은 테스팅이 아니고요. 디버깅은 뭐예요? 실제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거기 때문에 개발이고요. 테스팅은 문제가 있다는 걸 밝혀내는 게 테스팅이라고 했어요. 전에 우리 그 디버깅과 테스팅 구분했었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확인 테스팅이랑 거의 비슷한데 리그레션 테스팅이라고 하는 용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리그레션 테스팅이란 뭐냐? 리그레션 테스팅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 이미 테스트된 이미 테스트된 프로그램의 테스팅을 반복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에서 어떤 제품을 여기까지 만들어서 테스팅을 했어요. 그러면 결함을 수정한 이후에 내가 여기에 뭔가 기능을 이렇게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기능을 추가해서 이 기능이 멀쩡하게 도는지를 확인하는, 요만큼의 기능이 멀쩡하게 잘 고쳐졌는지 멀쩡하게 했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테스팅은 뭐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확인 테스팅이죠. 자, 그런데 전에 없던 얘가 이제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추가가 됨으로써 요 앞쪽에 있던 요 놈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요게 붙음으로써 이 전체가 문제가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테스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결함 수정 이후 이런 어떤 변경의 결과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이전 결함으로 의 발견되지 않던 다른 결함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이미 이건 테스팅을 한번 했지만 얘가 추가함으로써 이걸 다시 테스팅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그걸 리그레션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또는 환경이 변화되면 이 리그레션 테스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모든 테스트 레벨에서 수행 가능하고요. 리그레션 테스팅은 어때요? 뭔가가 또 추가가 되면 여기까지 확인된 여기까지를 어떻게 다시 테스팅해야 되죠. 또 추가가 되면 이전에 요거에 의해서 얘가 영향을 받는지를 다시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죠. 그래서 이미 한 테스트를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저희가 자동화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자동화의 대상으로 요 리그레션 테스팅이 된다라는 정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확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한 테스팅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하는 거죠.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런 애들에 대해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테스트입니다.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 변경 혹은 단종되었거나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뭔가 이제 변경이 발생할 때, 그죠? 이동이 생기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그때 뭐래요? 유지보수 테스팅이라는 걸 합니다. 다시 여기 보시면 이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동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시스템이 옮겨졌을 때, 그럴 때 유지보수 테스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변경에 대한 유지보수 테스팅을 보면 계획된 개선을 위해서 변경을 하거나 수정에 의해서 변경 혹은 환경이 변경됐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런 변경이 발생하면 유지보수 테스팅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계획된 OS나 DB 뭐 그런 업그레이드 혹은 OS의 취약점 패치 이런 게 발생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유지보수에 대한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유지보수 테스팅은 변경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 테스트도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동을 했으니까 그 환경에 대해서 운영 테스트 해야 되고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또 운영 테스트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면 변경된 것과 변경되지 않은 시스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반복적인 테스팅, 그러니까 리그레이션 테스팅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게 유지보수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범위는 보통 기존 시스템에서의 리스크의 정도, 어느 정도 이게 리스크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시스템이 어느 정도 크기냐 이런 거에 따라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테스팅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저희가 그 2장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요. 여기는 이제 좀 참고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스트 정책,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 정책, 뭐에 대한 정책이라고 하면 보통 테스트 정책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있어서 조직의 철학을 정의한 문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테스팅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테스트에 대한 최상위 레벨의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테스팅은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테스트 정책을 기준으로. 그래서 그 안에는 테스트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고, 이 테스트에 대한 미션이나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테스트 조직의 핵심 역할은 뭐고, 고객 만족을 위한 테스트 관점이나 시각은 어떤 거며, 테스트에 대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그런 문서를 저희가 테스트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좀 들어두시면 좋은 용어고요.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있어서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윤리 강령이죠. 자, 일단은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공성이 우선이에요. 그냥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과 고용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표준화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판단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에 있어서 무결성이나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윤리적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너무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도덕적으로 테스트를 하더라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 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되고요. 동료 의식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테스팅을 할 때 동료를 너무 무시하거나 너무 막 윽박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항상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개발을 하셔도 그렇고요, 테스팅을 하셔도 그렇고 어쨌든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터들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전문적인 그 분야로서 고려해야 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쨌건 이런 윤리 강령에 따라서 테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테스터는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대변하고요.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태도는 테스터의 태도는 끊임없는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요.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창의적이기도 해야 되고요. 혁신적이어야 되죠. 좋은 얘기는 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프로의식도 갖고 있어야 되죠. 테스팅을 사랑하고 자긍심을 갖고요. 끊임없는 학습으로 이제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 테스터는 굉장히 전문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매뉴얼 보고 버튼 누르기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죠. 그건 뭐 진짜 아무나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렇게 배우는 의미는 그런 걸 하려고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죠? 어쨌건 전문적인 그리고 분야도 일반적인 분야가 아니라 특수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다음 테스터는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개발자는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된대요. 개발자도 그렇고요. 테스터도 그렇고 어쨌건 둘이 같이 뭘 해야 완성도 높은 제품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잘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저희 얘기 중에 그 폭포수 모델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점증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뭔가 개발을 해 나가는 방법론들을 쓰는데 그 개발 방법론의 한 가지로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많이 도입하고 있는 방법론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여기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가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그 이것도 여러분이 이전에 보신 거죠.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방식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설명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보시고요. 여기 나오는 젠킨스 서브 버전 그 다음에 레드마인 뭐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뭐 개발할 때는 이클립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럼 그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2장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2장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생명주기와 테스팅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고요. V모델이라는 걸 배웠어요. V모델이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뭐 이런 거 구분했었죠. 중요하고요. 반복적 점진적 개발 모델이라는 거, 이 개념 점점 커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테스트 레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테스트 레벨은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건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의 유형은 아까 봤듯이 기능적인 거, 비기능적인 거, 구조적인 거, 그리고 그거 외에 뭐 확인이나 리그레션 혹은 유지보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능적이냐 구조적이냐 그래서 화이트 박스냐 블랙 박스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나중에 뒤쪽에 또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각각 그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정책이 뭐고 윤리 강령이 어떻고 그 다음에 테스터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에는 3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프트웨어 테스팅 보시면서 지금은 뭐 진도가 순서대로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냥 들으시면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가능하면 그때 알려드렸던 실라버스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ISTQB 그 자격증 준비할 수 있도록 그거랑 관련해서 진도에 맞춰서 실러버스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트나 이런 데 가시면 그 문제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좀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정리하시면서 잘 쫓아오시면 나중에 테스트 시험 볼 때 굉장히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자격증도 따시고 저희 이번 학기도 잘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